네, 지평선 이세원입니다. 이번 문제는 이제 지금 사망설이 돌고 있는 북한의 김정은의 사주 풀이죠. 이 사주가 보면은 이 시간의 정관이 뿌리가 없는 게 흠이죠. 이게 흠이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죽은 거냐 아니면 뭐 코로나 때문에 지금 꼼짝을 못 하는 거냐. 참 말은 많고 근데 저기 트럼프나 미국이나 저기 중국이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쉬쉬하고 있죠. 김정은의 상태에 대해서 말을 아끼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고 뭐 알면서도 쉬쉬하는 것 같기도 하고 분위기가 그렇죠. 그래서 여기 이제 질문이 뭐냐면 이제 심장 수술을 받았는데 이제 급성 심근경색해서 이제 스텐트 시술을 받았는데 스텐트 시술이 그렇게 어려운 수술은 아니죠. 근데 이제 김정은이가 살이 쪄가지고 이 팔뚝에 이 주사를 이제 놓고 혈관을 이제 찾아가지고 이제 긴 그 쇠줄을 그냥 심장까지 이제 쑤셔 넣는 건데 살이 찌다 보니 그 혈관을 못 찾아서 이렇게 헤매다가 제때 시술을 못 해가지고 그렇게 된 거다라는 이제 일본의 보도도 있었고 나는 이제 그 말이 맞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안타까운 게 북한에서 그 스텐트 시술이 그게 어려운 게 아닌데 우리 남한에서 볼 때는 이게 어려운 거 아니고 많이 하거든요. 저기 이 급성 심근경색증이 남자들한테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웬만한 큰 병원에서들은 다 해요. 우리나라는. 근데 이제 그 정도의 기술도 없었냐 북한이. 그래가지고 그걸 헤매고 있다가 그냥 그렇게 된 거냐. 내가 봤을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의료시설이 낙후되다 보니, 의료 인력이라든지, 우리나라가 이제 세계 최강이거든요. 의료 시설이라든지, 의사라든지. 우리나라가 의료 분야가 세계 최강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수술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의료가, 그러니까 헬조선을 만들어 놓다 보니, 한 50년을 헬조선을 만들어 놓고 나니, 사실은 굉장히 발전을 했더라라는 거죠. 근데 이제 북한은 이제 의료 시설도 낙후되고 의사들의 실력도 모자라가지고 스텐트도 제대로 못할 수준이었나라는 게 좀 안타까운 얘기고요. 그래서 이게 맞아요. 이제 경자년 해운 4월 12일은 모두 겁재운이 강해지고 올해가
경자년. 올해가 경자년인데 다 겁재죠. 그리고 저기 4월에도 겁재고, 그 모행은 피 속 덩어리에 의한 손상을 의미하니, 많이 늘었네요. 혈전에 의한 급성 심근경색증이 발생하여 응급시술을 시행. 네, 맞아요. 이 덩어리가, 이 금은 덩어리인데 단단한 거예요. 덩어리고 움직이는 거. 그렇게 보기 때문에 피 속이 혈전을 금이라고 또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혈관은 목이에요. 왜냐하면 목은 쭉쭉 뻗어나가니까. 혈관이 쭉쭉 뻗어나가 있잖아요. 신경도 뻗어나가 있고 근육도 뻗어나가 있고, 이런 구조는 목이에요. 그물 구조. 그런데 피는 화예요. 그리고 그 혈관 안에 피가 흐르죠. 그러면서 그 안에 백혈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 덩어리들은 또 금이고. 그러니까 한 가지만 생각해서는 안 돼요. 한 가지만. 다 기능에 따라서, 기능과 성질에 따라서 그 안에서도 다 또 목화토금수가 또 계속 나누어지는 거예요. 계속. 크게 볼 때는 화지요. 그러니까 피, 혈관, 심장 이런 게 크게 볼 때는 화인데, 각 세부로 들어가서 혈관의 구체적인 모양이나 형태나 이렇게 볼 때는 또 그거는 목이고,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백혈구나 여러 가지 뭐 많잖아요. 거기에는 지방 덩어리도 있고 뭐 하여튼 이런 덩어리들은 또 금이고. 그리고 일단은 그렇게 보고요. 그래서 혈전에 의한 급성 심근경색증이 발생하여 응급시술을 시행. 네, 많이 늘었네요. 맞아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술에 불구하고 산소 공급 불충분으로 한 뇌손상이 심각. 심각까지는 아니고 좀 멍청해질 수는 있겠죠. 근데 일단은 깨어나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깨어나도 멍청해질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거는 그 다음 거는 뭐 중국 의료진의 회생 불가능이라고 판정. 근데 왜 좀 안타까운 게, 아니 이렇게 사고가 났으면 문재인이한테 전화해가지고 전문가 남한 의사를 좀 불러가지고 좀 어떻게 살려볼 생각을 해보지 못했다는 거. 그러니까 남한을 아직 신뢰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좀 더 김정은이가 이렇게 쓰러지기 전에 한 2년 시간이 있었잖아요. 저기 문재인이 들어오고 나서 한 2년 동안 교류도 많이 하고 막 친하게 지내고 왔다 갔다 하면 남한 의사들 빨리 불러다가 어떻게 좀 해볼 생각이라도 좀 했을지 모르겠는데, 남한에 대한 신뢰가 없으니까 결국 또 중국에다가 또 손을 벌린 거죠. 그리고 이제 중국 의사들이 보고는 산소호흡기 끼고 있으니까 심장이야 뭐 뛰고 있겠죠. 그리고 뭐 지금은 의술이 좋아서 심장도 강제로 뛰게 하잖아요. 약물도 많이 넣고. 네, 그래서 심장사 상태는 아니니까 살아있기는 하지만 통치 능력이 없어진 상태. 맞는 거죠. 지금 이제 의식불명이고 산소호흡기 끼고 있고. 그리고 전통적으로 죽음이라는 거는 심장이 멎어야 죽는 건데, 심장은 아직 뛰고 있으니까 죽었다고 의학적으로 전통적으로 내리는
의학적인 판단은 안 내린 거죠. 하지만 뇌 기능이 뭐 거의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뇌사라고 그렇게 이제 하는 거죠. 다들 쉬쉬하는 걸까요? 예, 맞아요. 이 쉬쉬 정도가 어디까지냐면 이미 문재인이나 트럼프한테도 알려졌는데 이 김여정이 양해를 구한 것 같아요. 우리 저기 그 김정은이 상태가 지금 의식불명이고 산소호흡기 끼고 있는데 이렇게 사실을 얘기하고서 이거 지금 뭐 죽었다고 난리법석 치지 마라. 깨어날 수도 있다. 물론 이제 이 문재인이나 트럼프한테는 곧 깨어날 거다. 희망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을 수도 있겠죠. 그렇게 얘기했겠죠. 설마 못 깨어날 것 같아. 이렇게까지 얘기하지는 않았겠죠. 근데 중국 의사들은 가망이 없다. 못 깨어난다. 그리고 본인들이 보기에도 못 깨어나는 것 같겠죠. 그러나 문재인하고 트럼프한테는 깨어날 수 있다. 다만 지금 상황이 이런데 너희들은 알고는 있지만 이걸 대외적으로 뉴스에 발표하거나 그러지는 마라. 이랬겠죠. 그리고 트럼프나 문재인이 보기에도 이거 김정은이가 지금 쓰러져가지고 지금 의식불명 상태다. 막 뉴스 떠들면은 그냥 전 세계가 난리를 치고 그러는데 이제 문제가 이제 핵 때문에 핵미사일 때문에 이 미친 군부놈들 이 또라이 같은 놈들이 핵 가지고 막 쏘고 막 난리 칠까봐 그러니까 이제 양해를 해주는 거죠. 알았어. 가만히 있을게. 잘 정리해봐. 가만히 있을 테니까. 그러니까 이제 군부가 이제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핵무기 가지고 막 쏜다 만다 막 이게 이제 두려우니까 알았어. 조용히 하고 있을게. 트럼프나 이제 문재인이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태영호가 태구민이가 뉴스 보니까 다시 태영호로 이제 이름을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태영호는 이제 이 얘기를 했어요. 지금 이제 김정은이는 이런 상태인데 이제 산송장인데 그러면은 누구야? 그 삼촌이 누구죠? 김정은 말고 아니 김평일 김평일? 김평일이었나? 김평일이구나. 이 태영호는 김평일이가 권력을 잡을 수도 있는데 이러면은 굉장히 북한이 위험해진다라고 얘기하고 김평일이가 권력을 잡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 이유로는 김평일이는 이제 외국 유학을 가지 않고 다 성장할 때까지 평양에 있었는데 그러면 동기동창들이 지금 나이가 60 몇 살인데 김평일이가 나이가 몇 살인가? 올해 66살인데 67살인가요? 67살인데 우리 나이로 이 김평일이의 동기동창들이 전부 군부에 포진해 있고 하니까 김평일을 옹립을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은 북한이 이제 과거로 돌아간다. 그래서 차라리 그 김여정이가 권력을 잡는 게 낫다라고 얘기하면서 얘기를 하는 이제 북한에 대해서 다들 이렇게 생각을 하죠. 뭐냐면 보통은 김여정이가 여왕이 될 거다. 여왕. 공식적으로 여왕. 그러면서 근데 또 누구는
김여정이는 애송이다. 김여정이가 과연 북한에서 여왕이 될 수 있겠냐 라고 하는 거고, 나는 그렇게 안 봤죠. 수렴청정을 한다고 봤죠. 왜냐하면 북한은 왕조예요, 왕조. 그러니까 조선이 반으로 쪼개져 가지고 북조선하고 남조선으로 나뉜 건데, 북조선에는 김씨 왕조가 들어선 거고 남조선은 공화제가 된 거예요. 공화국이. 역사적으로 볼 때. 나는 북한이 이건 왕조다. 내가 그 북한이 왕조라고 생각한 거를 한 1990년대인가 90년도인가 아마 그 90년대 초반에 북한 이거 왕조다. 나는 이제 그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김정일 들어서고 나서, 김일성 죽고 나서 김정일이가 딱 집권하고 나서 나는 조금 있다가 북한 이건 왕조다. 김씨 왕조다 라고 생각했는데, 보통 사람들은 당시에 김일성의 독재 정권이고 그냥 세습했다. 왕조라고는 생각 안 했어요. 왕조가 뭔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조선이 왕조였는데 몰락한 지가 벌써 한 100년 되다 보니 왕조가 뭔지는 몰라요. 왕조가. 이 역사에 대한 무지에서 그래요. 역사에 대한 무지. 가장 큰 이유는 조선이 망해가지고 일제강점기 시절 이후 일제강점기가 왔었고, 그리고 일본이 망해서 이제 해방이 됐는데, 그러면서 미국 문명이 들어와서 서구에 동양의 전통적인 사상이나 철학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이게 이제 맥이 다 끊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왕조가 뭔지도 모르고, 조선의 역사나 뭐 전통 이런 거 국악이고 뭐 예를 들어서 조선시대 때부터 내려오던 우리 전통 문화 같은 거 싹 없어졌어요. 싹. 심지어 박정희가 새마을운동 한다고 해가지고 시골에 있는 초가집 같은 거 다 없애버리고. 그러니까 조선시대에 내려오던 전통 문화를 잘 몰라, 남한 사람들은. 근데 북한은 그대로 다 이어져 오더라고요. 그대로. 예전에 이제 북한 TV 우리 이제 방송할 때 보니까 조선이 가지고 있던 전통 문화, 예술 뭐 이런 거 그대로 남아 있더라고요. 그대로. 그래서 정통성이라는 걸 따졌을 때, 우리 민족의 정통성을 따졌을 때 북한이 더 정통성을 가졌느냐, 남한이 정통성을 가졌느냐, 당연히 북한이 한민족의 정통 문화를 이어받은 게 북한이에요. 남한이 아니고. 남한은 전부 서양 문명으로 그냥 싸그리 바뀐 상태에 지금. 그러니까 이해도 못하는 거. 왕조가 어떤 건지도 이해를 잘 못하고. 그래서 나는 이제 왕조가 어떤 건지를 아니까. 그럼 김정은이가 자식이 있기 때문에, 아들이 있기 때문에, 아들이 7살인가 뭐 그렇다고 하죠. 그게 적자가 아니고 서자라고 했나? 근데 어쨌든 아들이 있으면 아들이 왕위를 계승을 해야 돼요. 그러면 고모가 이제 수렴청정을 하는 거죠. 엄마가 할 수는 없고, 엄마는 정치의 문외한이고 고모가 이제 정치를 이제 해왔으니까 고모가 수렴청정을 하겠죠. 그래서 나는 김여정이가 수렴청정을 할 거다. 최소한 한 10몇 년을 하겠죠. 아들이 장성할 때까지. 그리고 그 체제를 유지할 거고. 왜냐하면 조선은 그렇게 해왔으니까, 왕조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김평일이가 정권을 잡게 되면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김평일이는 이미 옛날 사람이에요. 옛날 사람. 그러니까 사상적으로 너무 대립을 하는 거야, 남한하고. 그러니까 남한은 미국 제국주의가 다스리는 꼭두각시 정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김평일이는 옛날 사람이에요. 옛날 사람. 옛날에는 그랬거든요. 김일성이가
통치하던 시절 김정일 때까지도 그랬다고 봐야지. 거의 남한은 미제의 꼭두각시 정권, 그래가지고 이 꼭 미제를 몰아내고 통일을 해야 된다는 그 옛날 사고방식, 김평일이는 옛날 사람이니까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을 거고, 그래서 김평일이가 정권을 잡으면 과거로 돌아간다는 거죠. 김정일 때로. 그런데 이제 김평일이가 정권을 잡을 가능성은 없죠. 사실상. 김평일이가 연금 상태라는데, 김평일이가 정권을 가지려면 김평일이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반란은 군사력으로 하는 건데, 그럼 군사 그 병력 가진 누군가 아는 애가 있어가지고 김평일이가 몰래 연락해가지고, 야, 안 되겠다. 김정은이가 이제 인사불성이고 하니까 내가 왕이 돼야 되겠다 하고 이제 누구야, 수양대군처럼 그렇게 이제 반란을 일으켜야 되는데, 명분이 없잖아요. 명분이. 예를 들어서 김정은이가 정치를 못했어. 김여정이도 어리버리해. 이러면은 딱 할 수 있죠. 어느 정도 약간의 명분이 되죠. 그러면 부하들도, 기존에 이제 김정은이 부하들도 좀 불만이 있고 하면, 김정은이가 또라이라든지 뭐 모자랐다든지 이러면은 이제 어리버리하면 이제 김평일이가 명분이 있기 때문에 반란이 가능해요. 김평일이가, 야, 이리 와가지고 내 말 듣고 한번 내가 왕이 돼야 되겠어 해가지고 그 세조처럼 할 수 있겠는데, 명분이 없죠. 왜냐하면 상당히 안정적으로 통치를 해왔다고 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방법은, 군부 내에 불만이 많은 놈이 하나 있어가지고, 딱 전두환이처럼 불만이 많아가지고 이참에 내가 그냥 김정은이를 그냥 몰아내고, 내가 그냥 차라리 그러려면 내가 왕이 돼야지. 완전히 이제 쿠데타를 하는 거죠. 이 전두환이처럼.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러면 구태여 김평일이를 옹립할 필요도 없죠. 전두환 같은 놈이 있다면 군부 내에 김평일이를 옹립할 필요도 없고, 그냥 전두환처럼 군사 반란 일으키고, 김평일이도 그때는 이제 죽여버리겠죠. 그렇게 되면. 이런 케이스도 있는데, 그건 이제 목숨 걸어야 되는 거예요. 이 군사 반란이든 쿠데타든. 김평일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전두환이가 왜 그 군사 반란에 성공했냐면 목숨 걸었기 때문에 성공한 거예요. 목숨 거는 놈이 이겨요, 원래. 그리고 정승화 같은 그 참모총장은 무서워서, 계급은 더 높았지만 무서워서 쫄아가지고, 그러니까 심장 세고 겁없고 목숨 거는 놈이 이기는 거예요. 전쟁에서. 전쟁이든 싸움이든 무기 들고 뭐 할 때는 그런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목숨 거는 놈이 이겨요. 옛날 박정희도 마찬가지였고, 5.16 때도 목숨 걸었으니까 이기는 거지. 그리고 상대방이 바보였고 쫄아가지고 그런 거예요. 원래 다른 게 아니고,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군사반란, 지금도 남한에서도 군사반란, 누가 목숨 걸고 나가서 뭐 문재인이 필요 없다. 문재인은 빨갱이 놈이다.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 세워야겠다. 태극기 부대 동조하는 어떤 군단장이나 뭐 그쯤 돼가지고 누가 목숨 걸고 병력 일구 나온다. 그러면 이기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목숨 걸고 싸우는 놈이 이기는 거예요. 근데 왜 안 하느냐? 일단 첫 번째는 명분이 없는 상태고,
두 번째는 목숨 거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목숨 거는 게. 목숨 걸면 이기는데 목숨 걸 정도의 용기를 가진 남자가 많지 않아요. 남자도 목숨 걸면서까지 그 정도로 용감한 사람은 드물어요. 굉장히 드물어요. 남자 역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되겠느냐. 아니 어떻게 되겠느냐가 아니 어떻게 되겠느냐보다도 그럼 김일성이는 어떻게 되겠느냐. 이게 죽어야 되겠느냐. 원래 죽는 운이 겁재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요. 겁재에서 많이 죽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죽음의 절반은 겁재운에서 죽는 것 같아요. 보면. 근데 올해가 겁재고 4월 달에도 겁재고 대운에서도 겁재네요. 죽어도 할 말은 없는데 운이 참 죽이기에는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죽이기에는 안타까운 놈이고 그래서 죽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냥 어리버리하게. 그리고 이 사주가 이 정관이 뿌리가 없잖아요. 정관이 뿌리가 없으면 허수아비라는 뜻인데 결국 사주대로 되어진다라는 거죠. 인생은. 그래서 사주가 이게 정관이 뿌리가 없다 보니 결국 사주대로 되려고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닌가 싶어요. 크게 보면. 그래서 일단 김정은이 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죽지는 않았으니까 그리고 김정은이가 엉망으로 나라를 통치한 것도 아니고 김여정이 상당한 기간 동안 수렴청정을 할 거라고 보고 다만 김여정이가 얼마나 똑똑하냐 큰 일까지 할 수 있느냐. 원래 큰 일은 남자들이 해야 되는 거고 정식 통치자가 해야 되는 거고 자기는 이제 임시 통치자니까. 예를 들어서 남한하고 어떤 경협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큰 사업들 통일과 관련된 큰 일들을 할 수 있겠느냐. 김여정이가 정식 통치자가 아닌 상태에서 임시 통치자 수렴청정하는 권력자의 위치에서 큰 일을 벌일 수 있겠느냐. 그게 지금 퀘스천이 붙는 거죠. 그게 일단 얘기는 여기까지 내가 할 거예요. 그 후로 그럼 김여정이가 어떻게 되겠느냐 이 얘기도 할 수 있지만 거기까지는 얘기하면 안 되고 내가 할 수 있는 얘기는 일단 관리는 잘 할 거다. 그리고 언젠가는 계속 그냥 드러내지 않고 김정은 잘 있어요 뭐 이렇게만은 할 수 없으니까 어제 안와서 발표를 하겠죠. 지금 이제 상태가 안 좋고 누워있는 상태고 임시로 뭐 공개적으로 뭐 수렴청정한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밝힐 수는 없죠. 그럴 수는 없고 그냥 대행으로서 그냥 뭐 실세가 되겠죠. 실세. 공식적으로 수렴청정한다 라는 거를 할 수는 없고 그래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안타까운 일. 네, 여기까지 할게요.